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지루함이 필요하다 가지고 왔고요. 마크 A. 호킨스 지음, 서지민 옮김, 틈새 책방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누구나 삶의 섬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는 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지루함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적이 없었고, 지루함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시대도 없었다.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다. 사실 우리 모두 지극히 지루하다. 하지만 주의를 흩트리는 대상이 너무 많아서 지루함을 자각조차 못한다는 게 이 시대 삶의 기이한 점이다. 우리는 시간을 활용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산다. 그 감정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속에서 항상 부글거리는데, 우리에게 자유시간이 생기는 순간 언제든 끌어넘친다. 세상에는 기술, 소셜미디어, 24시간 뉴스, 남들만큼 살기 등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지루함이 비집고 나오지 않게 뚜껑을 꼭 닫아두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실 사람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지루하기 쉽다. 눈길을 잡아끄는 온갖 요소와 바쁨은 우리가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환영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생은 가득 찼는데 왜 충만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안다. 삶이 무척 바쁘고 온갖 활동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활기가 없고 만족스럽지 못하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든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운 활동들로 인해 만족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자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단조로운 일상이라는 거대한 쳇바퀴를 돌리는 좀비가 되어 그 별을 유일한 위안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니 밖에 나가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할 수 있고 배달 음식을 즐기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몰아볼 수 있는 주말만 바라보며 사는 게 별스러운 일이 아니다. 잠깐 주말만 바라보며 산다는 이 말을 되새겨보자. 당신이 주말을 위해 산다는 건 학교나 직장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녹초가 되어도 인내하는 이유가 불과 몇 시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그 몇 시간을 중심으로 인생은 돌고 돈다. 잠시 충만감을 주던 몇 시간짜리 여가 활동도 시간이 지나 흥미가 사라지면 기분이 좋아질 다른 무엇인가를 또 찾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다. 점점 더 많은 것들로 삶을 채우는 일에 몹시 몰두한다. 이번에 찾은 것이 지속적인 만족을 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는 화소분 같은 행복을 안겨줄 최종 상태나 목적지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완벽한 동네에 완벽한 집을 살 만한 돈이 있다면 만족할 거야. 내 짝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충만감이 느껴질 거야.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깨달음에 도달하면 우리 삶에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더 이상 느끼지 않겠지. 안타깝지만 삶에 무엇을 채워넣어도 우리가 구하려는 삶의 만족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에 없이 바쁘게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째서 이토록 강한 무기력감과 불만과 허탈감을 느끼는 것일까?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삶의 의미가 음식이나 공기만큼 굉장히 기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삶을 가득 채운 활동들이 우리가 애타게 찾는 의미를 던져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어 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여가 활동에 쓰는 순환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문제는 일도 여가 활동도 스스로에게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일이 의미 있다고 자위하려 애를 쓰면서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바쁨은 인생의 만족을 파괴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도 곧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시간이 빼곡하게 차서 삶을 진중하게 훑어보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나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과 삶에 바싹 다가가 면밀히 보다 보면 만족스럽고 충만한 존재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 그럴 시간이 없다. 짬이 날 때마다 끝도 없이 늘어나는 세상의 요구에 보조를 맞춰야 하고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려 레저 활동에 몰입해야 한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욕구는 맥 인라이트먼트, 공장식 깨달음, 기반의 산업을 꽃피웠다. 맥 인라이트먼트 사업은 우리 스스로 개인의 의미와 존재를 탐구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10번의 수업을 통해 내적 평화와 충만감을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하며 영성을 겉핥기식으로 건드린다. 물론 우리는 정답이 저기 있지 않을까 하며 우르르 몰려간다. 인생은 넘치도록 찾지만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해도 우리가 더욱 고난을 겪는 이유는 주변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틈나는 대로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훑어보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인터넷을 뒤진다. 신경을 돌리는 이러한 것들은 필사적이고도 끝없는 의미 탐구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곳에 정신을 파는 행위가 의미의 종말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이 사실은 지루함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루함을 회피하면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는 남는 시간에 먹고 마시고 약물에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니 이야기가 이어지는 드라마라도 보겠다며 TV를 켠다. 가짜 만족을 주는 활동으로 인해 늘 주의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다. 인생을 고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1차원적인 삶이 적절한지 따져볼 것도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뭔가를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미는 거의 없는 삶의 방식에 순응한다. 이는 대부분 동일한 삶이며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주류적 방식이다. 제1장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깊은 지루함은 치료적 가치가 뛰어난 기분이다. 크리스천 진리언. 지루함은 감흥 없는 감정.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넘치는 분노, 사랑, 증오, 공포, 슬픔과 마주한다.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장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을 좋아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또한 그런 감정들로 인해 우리 삶은 다른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지루함은 그런 감정들과 대척점에 있다. 실제로 이따금 지루함을 감흥 없는 감정으로 표현한다.
다른 감정만큼 불같은 격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지루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감정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를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당신이 지루함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바로 그때 뭔가 할 일을 찾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속지 말자. 지루함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이다. 감정은 우리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이다. 주변에서 외부 자극을 받으면 우리 정신 안에서는 이를 처리의 반응을 내보낸다. 우리의 정신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특정한 감정으로 반응한다. 나무가 빽빽한 숲속 오솔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곰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당연히 공포가 느껴질 것이다. 몸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마찬가지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같은 내부 자극이 감정적 반응을 자아내기도 한다. 큰 시험이나 중요한 면접을 생각하면 오늘부터 걱정이 된다.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 우리 몸은 자극에 대해 반응을 내놓는다. 지루함은 현재 나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할 정도의 자극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주변 상황이 나의 흥미를 돋우지 못하고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지루함을 느낀다. 지루함의 스펙트럼. 학교나 직장에서 소셜미디어를 훑어볼 때는 별로 바쁜 일이 없는 상태다. 사진을 보거나 기사를 읽는 행위, 포스트를 올리는 행동이 일시적인 탈출구가 된다. 무언가에 몰입할수록 지루함이 덜하다. 따라서 지루함의 스펙트럼을 보면 한쪽 끝에는 완전한 참여 또는 몰입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완전한 지루함이 있으며 그 둘 사이에 층위가 다른 두 단계의 지루함이 자리 잡고 있다. 철학자 마르틴 도엘레만은 상황적 지루함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가벼운 형태의 지루함이다. 예를 들어 지루한 수업을 들어야 하거나 반복되는 업무를 할 때 나타난다. 또한 특정한 TV쇼가 따분하거나 어느 활동에 지쳐버렸을 때 이러한 종류의 지루함을 경험한다. 나는 이러한 지루함을 채워진 지루함이라고 부른다. 무언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루함은 마음을 줄 수 있는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면 해소된다. 텅 빈 상황적 지루함. 텅 빈 상황적 지루함은 어느 활동에도 마음을 주지 않을 때 경험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할 때다. 파티에 가려고 기다릴 때, TV에서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릴 때, 치과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경험하는 지루함이다. 때로는 좀 더 강렬한 상황적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다. 보통 아무 할 일이 없는 주말이나 나른한 일요일에 경험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거나 소셜미디어의 피드를 새로 고침하면 해소되는 지루함이다. 이런 상황은 지루한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전적 참여와 전적 지루함 사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실존적 지루함. 전적 지루함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심오한 지루함, 극단적 지루함, 실존적 지루함, 그리고 삶의 지루함. 삶이 바쁘기는 한데 관심이 가거나 끌리는 게 거의 없을 때 우리는 채워진 실존적 지루함을 느낀다. 일상에서 어떠한 호기심을 갖거나 자극도 느끼지 못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나날을 보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심지어 원래 즐기던 레저 활동마저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지고 관심이 가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 그죠?
마지못해 신용만 할 때 이런 지루함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실존적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산다고 말하는 걸 자주 듣는다. 이탈리아 작가 알베르트 모라비아는 실존적 지루함을 한때 삶에 활기를 주었으나 지금은 시들어 죽어버린 것들의 질병이라고 묘사했다. 지루함은 공간이다. 지루함을 개념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떠올리면 흔히 비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가령 빈 방이 있다고 하자. 텅 빈 방에는 공간이 가득하다. 게다가 그 공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태다. 거실, 체육관, 창고 등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이든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부를 무언가로 채우기 전까지 그 공간은 단순히 텅 비었다기보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간을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 모든 영적 전통 중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공간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다. 스즈키 다이세스는 공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궁무진한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은 곧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무엇이고 모든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달라이라마는 우주입자를 말한 바 있다. 우주입자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면서 삼라만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구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양자물리학에서도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진 입자의 개념을 논한다. 아노말론으로 불리는 이 입자는 관찰자가 기대하는 특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 속의 파장은 관찰자의 눈에 띄는 순간 입자로 변한다. 달리 말해 공간 속의 입자는 어떤 식으로든 고정된 게 아니라 순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다. 입자가 과학자의 기대나 바람대로 변한다면 그야말로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지루함의 공간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지루함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공간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지루함은 현대의 바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신경을 흐트리는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 존재의 참된 본질을 응시하는 공간이다. 20세기 초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 인생을 차지한 모든 분주함과 활동이 사실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삶을 충족시키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인생과 세상을 진실하게 탐구해 최상의 선택을 하는 길이 바로 막힌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잊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요소들에 철저히 포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루함은 인생에 잠시 쉼표를 찍고 탐구를 시작하는 공간이다. 지루함이 곧 인생의 작업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뚝딱거리며 최대한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장소이자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두 가지 문제에 맞닥뜨린다. 첫째, 우리 인생은 너무 많은 활동으로 채워져 있어서 지루함을 느낄 기회가 좀처럼 없다. 둘째, 모처럼 지루함을 느끼게 되더라도 무슨 전염병이라도 만난 듯 달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갑갑하다.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인생을 바꿀 기회인 지루함을 견디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라도 메꿔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지루함을 이용해 삶을 탐구할 순수한 잠재력에 접근하기 전에 지루함을 조우하자마자 달아나게 하는 요소부터 모두 깔끔히 치워야 한다. 오늘 당신은 지루함이 필요하다. 읽을 만큼 다 읽었습니다. 다음번에 지루함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